시시각각 금요일에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생활법률에 관한 고민들을 사례를 통해서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서울시 마을 변호사로 활동하고 계신 노성현 변호사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생활법률을 소개해 주실 겁니까? 예, 오늘은 타인의 토지 위에 조상의 분모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에 타인 토지 소유자와의 법률적인 문제, 그 문제와 그리고 도박과 일시 오락의 경우에 그 기준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상의 묘소 문제도 그렇고 또 이제 명절에 설이 지났습니다만 이렇게 오락삼아 하시는 게 도박이냐 아니냐 이런 그렇죠. 논란이 있잖아요. 네. 오늘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사례를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30년 전부터 아버지 산소를 다른 사람의 임야에 모신 A씨. 최근 임야의 주인이 바뀌면서 새로운 주인 B씨가 A씨에게 산소를 이장하든지 아니면 사용 대가를 지불하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A씨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게요. 보통 어떤 공원묘지나 혹은 선산에 이렇게 묘를 썼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렇게 다른 사람의 임야 토지에 묘를 썼다가 주인이 바뀌어서 이렇게 옮겨라 이럴 경우에 곤란하겠네요. 인정되는 권리가 좀 있습니까? 이런 경우? 예. 이는 지금 이게 좀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무조건 이 경우에 분묘를 갖다 철거하게 되면은 사회 경제적으로 굉장히 혼란이 많겠죠. 그렇겠죠. 예. 그래서 법원에서는 이런 경우에 분묘 기지권이라 해서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분묘 네. 기지권이라 하는 권리를 주고 있습니다. 예. 이 분묘 기지권이라는 타인의 토지 위에 있는 그 분묘에 대해서 묘지를 사용할 수 있는 간섭법상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예. 네. 분묘 기지권. 네. 우리가 남의 땅에 이제 건물을 지었는데 그게 상당 기간이 흘러가면은 그게 좀 권리를 좀 인정해 주잖아요. 그렇죠. 지상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예. 그거하고 약간 좀 유사한 그런 게 이제 분묘 기지권이라는 얘기인데 예. 단어는 좀 어려운데 그러면 그 범위와 기간도 좀 정해져 있습니까? 네. 분묘 기지권 같으면 범위와 관련해서는 일단 우리가 묘지를 보면 봉분이 있고 예. 그리고 그 제사 지내는 제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범위와 관련해서 봉분뿐만 아니라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필요한 공간까지, 공간까지 모두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분묘 기지권이라는 건 타인의 토지 위에 있다 보니까 제한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분묘를 갖다 거기다가 설치하는 거는 안 됩니다. 그렇겠죠. 예, 예. 그리고 그 분묘에다가 또 합장을 하는, 그러니까 단분으로 또 합장을 하는 경우가 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또 안 됩니다. 새로운 봉부를 만들거나 그럴 수 그렇죠. 없다는 그런 거죠. 경우도 안 되고요. 네. 또 분묘 기지권이 인정되려면은 객관적으로 봐서 누구라도 알 수 있게끔 그 봉분이 있어야 되고요. 봉분이 없이 우리가 옛날에 많이 했던 그 암장이라든지 평장의 경우에는 이 분묘 기지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네. 예, 분묘 기지권의 존속 기간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상권하고 비슷하지만 우리 민법상의 지상권 규정은 이 경우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있다면 한 30년 이렇게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대로 해야 되겠지만은 계속해서 분묘에 벌초를 하고 제사를 지내는 행위가 계속된다면은 영구적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예. 네. 어쨌든 남의 땅이지만 조상의 묘지가 존치되고 있었다면 네. 후손들 입장에서 권리가 있다는 건데 분묘 맞습니다. 기지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모든 경우에 인정이 되는 건지 인정되는 경우가 따로 좀 분류되어 있습니다. 예. 분묘 기지권이 인정되는 경우는 제한적입니다. 세 가지 경우인데요. 네. 일단은 먼저 토지 소유자의 성락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인정이 되겠죠. 그렇겠죠. 예. 그리고 토지 소유자의 성락이 없는 경우에도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그 분묘 기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시효 취득을 하는 겁니다. 평온 공연이라는 게 좀 어려운 말인데 네. 평온하다는 것은 말 그대로 별 문제 없이 그렇죠. 이의제기 없이 그렇죠. 그렇죠. 예. 분쟁 없이 쭉 있었다는 지내온 거죠. 거죠. 네. 공연이라는 거는 자 방금 제가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네. 봉분이 드러나게 이렇게 하는 걸 갖다 우리가 공연하게 이렇게 쭉 있은 걸 말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소유 토지에다가 봉분을 설치했다가 자기 그 토지에 대해서 타인에게 처분한 경우에 네. 이 경우에 이장을 하겠다라는 약정이 있었다면 당연히 성립하지 않겠지만 그런 약정이 없는 경우에도 분묘 기지권이 인정됩니다.
예. 일반적인 그 건물 위에 이 대지 위에 건물을 지어서 지상권이 유지되는 경우는 지상권은 그 기간이 이것도 얼마입니까 보통? 지상권 네.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이제 구분되는데요. 다른 경고한 겁니까? 건물 같으면 30년이 인정되고요. 네. 그리고 그 경고 덜 뭐 수목이라든지 예, 다른 예. 거는 15년이고요. 또 그 밖에 공작물 같은 경우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거는 네, 네. 5년이 인정됩니다. 물론 예. 뭐 약정에 따라서 기간은 늘릴 수 있지만은 이 기간보다 좁게 잡았을 경우에는 5년, 15년, 30년 요건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네. 옆길로 좀 샜는데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예. 어쨌든 분묘기지권, 우리 조상의 묘를 그대로 남의 땅이지만 유지할 수 있는 그 경우가 세 가지 있고 기간으로는 이제 20년 정도 그동안 문제없이 사용했다면 권리가 있다는 건데 네. 그러면 사례에서의 경우 새롭게 이 땅을 산 주인분이 이 사례자에게 어쨌든 뭐 이장을 하든가 혹은 아니면 사용료를 내라고 그랬는데 네. 그러면 뭐 권리가 있다고 하면 사용하긴 하지만 사용료를 내야 되는 건가요? 네. 분묘기지권이 인정되게 되면은 지금 우리 뭐 판례도 있지만은 당사자 사이에 약정으로 뭐 매년 얼마씩 내겠다 이런 약정이 있다면 당연히 내야 되겠지만은 네. 그는 치료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한 경우에는 지급할 이유가 없다라고 뭐 그런 판례가 있습니다. 시효 취득의 경우에도 뭐 치료 인정이 안 된다면은 똑같은 뭐 해석상 토지 소유자의 성날을 받은 경우에도 이 경우에는 당연히 해석상 인정 안 되겠죠. 그러나 다만 최근에 대법원 판례가 2015년에 나왔는데요. 자기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했다가 경매에 의해서 그 토지가 넘어간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그 경매로 취득한 그분은 분묘에 대해서 아무런 뭐 관계없이 약정 뭐 이렇게 약정을 할 그런 것도 없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 치료를 갖다가 줘야 된다. 따라서 2년 동안 치료를 지급하지 않으면은 그 토지 소유자는 분묘 기지권 소멸 청구를 할 수 있고요. 그 경우에는 분묘 기지권이 없어지게 됩니다. 네. 예. 그러면 어떤 경우에 따라 다른데 사례 경우는 그러면은 이렇게 특정한 어떤 계약은 없었던 걸로 보이면 A 씨가 B 씨에게 특별히 이장 권유를 따르거나 사용료를 낼 필요가 없다는 말이네. 그렇죠. 지금 네. A 씨 같은 경우는 거의 30년 동안 네. 평온 공용원하게 그 분묘를 갖다 계속 유지하고 있었으니까 시효 취득을 한 경우니까요. 분묘 기지권이 인정되는 거고 따라서 사용료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 그 B 같은 토지 소유자 같은 경우에 뭐 그 임야에 뭐 개발을 해야 된다는 뭐 이런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A 씨에게 이장비를 갖다 주고 협의에 의해서 보통 이장을 합니다. 네. 예. 조금 더 네. 제가 더 붙이면은요. 네. 이게 지금 분묘 기지권이라는 거는 사실 2000년 이전에 앉아 설치된 그 묘지에 대해서 대부분 인정되는 거고요. 네. 2000년부터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새로 이제 시행되고 만들어져서, 있거든요. 예, 그 경우에는 이제 그 법률에 따라서 다 이루어집니다. 실제 그래서 분묘 기지권이 인정되기가 좀 어렵습니다. 지금 장사법에 따르면 기간도 정해져 있고요. 네. 그리고 뭐, 그렇죠. 뭐 신고를 하게 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네. 타인 소유에다가 사실은 뭐 설치하기 좀 어렵게 되는 거죠. 예. 어쨌든 뭐 조상의 묘소와 관련된 분쟁들이 꽤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예, 다음 사례는 도박과 오락의 기준입니다. 명절에 모여서 네, 이제 친척들끼리 야 가져와봐라. 그래서 좀 하시는 분들 그렇죠. 있잖아요. 많이 있죠. 예. 예. 이게 근데 도박이냐, 혹은 뭐 그냥 가족끼리 모여서 그냥 오락으로 하는 거냐. 예. 좀 기준이 좀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참 좀 형법에 도박죄를 갖다 규정하고 있는데요. 네. 형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회적 도박, 일회적 도박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도 처벌한다. 다만 일시적 오락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그리고 상습적 도박의 경우에는 3년 이하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만 규정되어 있고 도박하고 그러면 일시적 오락의 그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판례를 통해서 이제 해석을 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결국은 실무적으로도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판례가 사실 굉장히 오래전에 나온 판례인데요. 1985년에 나왔던 그 판례가 이 사실 도박하고 일시적 오락에 대한 리딩 케이스 판례입니다. 이 모든 학업심 판례에도 이 판례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그 기준을 보면은 도박의 그 시간과 장소
그 시간이 뭐 주로 새벽에 막 이렇게 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 주로 뭐 도박죄를 도박의 많이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그렇죠. 장소가 좀 사람들이 흔히 드나 뭐 많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뭐 식당이라든지 네. 뭐 이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도박이라기보다는 뭐 친목 도모라고 부를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도박자의 뭐 사회적 지위라든지 재산 정도도 많이 고려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도박의 그 소위 말하는 우리 판돈, 판돈이 얼마냐 네. 이것도 많이 따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도박을 하게 된 경위도 되게 중요합니다. 뭐 같이 이 도박해서 모아가지고 우리 뭐 술 먹자 또는 뭐 밥 먹자 하는 경우는 대부분이 오락의 경우겠죠. 실제 구체적 사례를 보면은 맥주를 마시던 일행들이 뭐 점당 200원짜리 이렇게 고스톱을 갖다가 1시간 동안 친 경우에 판돈은 한 7만 7천 원 정도 되는데요. 이 경우에 검사는 이제 신고가 들어와서 이제 네. 뭐 경찰에 경찰에 가서 출동했겠죠. 네. 판돈을 다 압수했겠죠. 50만 원의 약식 기소를 다 했습니다. 그러나 네. 이제 법원에서는 볼 때는 이 고스톱을 하게 된 그 경위라든지 판돈을 볼 때 이거는 일시적 오락에 불과하다라고 본 거죠. 또 세무사 등 이게 전문직에 있는 분들이 점당 500원 좀 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세무사의 그 수익을 볼 음. 때 이거는 오락이다 이렇게 판단한 경우가 있습니다. 네. 아, 그게 참 판단하기가 참 쉽지는 않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게요. 이게 오락이냐, 혹은 이제 도박이냐 기준이 딱 예. 법에 뭐 형법 몇 조에 민법 몇 조에 얼마 이상은 뭐 도박이다 이게 정해져 그렇죠. 있지 판돈이 않고 딱 정해져 있으면 우리가 네. 딱 할 건데 그런 게 시간이나 장소 없으니까. 이런 게 중요하고요. 예. 그러면은 일반적인 그렇게 뭐 법률적은 아니더라도 대략 그 판돈의 금액에 따라서 도박이냐 아니냐를 판정할 수 있는 기준도 좀 있을까요? 네, 그 있습니다. 네. 주로 이제 보통 한 20만 원을 보통 기준을 많이 합니다. 네. 그걸 넘어가면은 뭐 주로 보면 우리가 학업식 판례들 보면 50만 원, 막 이런 경우는 다 도박으로 처벌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뭐 20만 원 넘어가면 도박이고 20만 아래면은 기본적으로 그냥 일시적 오락을 보거나 안 가면 그냥 적결심이 있습니다. 뭐 적결심으로 넘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또 그 같이 치는 사람들이 도박 전가가 있는 경우, 네. 전가자가 있다면 이게 오락으로 보기보다는 그렇죠. 도박으로 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네. 예. 전과자랑 같이 치시면 안 됩니다. 네. 전과자로 같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그래요. 네. 그러면 명절날 가족들이 모여서 이렇게 뭐 화투치고 고습하는 것들은 웬만한 경우는 뭐 도박으로 인정하지는 않겠네요. 그렇죠. 네. 우리가 딱 봤을 때 이게 사회 통념상 네. 이거는 좀 가다 싶은 경우는 도박이 되겠는데요. 네. 우리가 뭐 흔히 점당 100원 이거는 뭐 가족끼리 오락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나 모여가지고 뭐 이게 원룸 같은데 모여가지고 친지들 이렇게 뭐 일단은 자기 집에서 조금 벗어나가 원룸에서 친지들하고 이렇게 문 닫아놓고 문 새벽 닫아놓고 늦게까지. 판돈이 네. 뭐 100만 원 그렇습니다. 정도 되는 경우에 실제 처벌된 경우가 있습니다. 네, 네. 이 경우는 도박을 본 거죠. 예. 예, 대략 뭐 판돈이 한 대략 20만 원 기준이라고 하나 뭐 19만 원까지만 하면 괜찮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리고 명절에 사실은 가족들이 요즘은 옛날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옛날에 네. 모이면 이 화투를 많이 쳤는데 요즘은 그렇게 옛날 같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이런 것도 뭐 사실 건전한 건 아니죠. 네,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네. 궁금증이었고요. 그러면 어쨌든 이제 경찰은 신고를 받으면 출동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 경찰이 가서 이건 이제 뭐 입건을 하든 혹은 뭐 네. 이렇게 뭐 이 단속하는 기준이 좀 있나요? 네, 좀 전에 뭐 네. 제가 좀 이야기를 했는데요. 뭐 보통 신고를 받으면 경찰 출동하지 않겠습니까? 출동하면 딱 가서 그냥 일단은 판돈부터 딱 압수하고 그리고 다 참석한 사람들 주머니 손 떼라고 다 하지 않습니까? 딱 네. 봤을 때 이게 20만 원 정도 넘으면은 그냥 도박으로 네, 일단 좀 예. 문제를 삼을 수 있군요. 삼을 수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중에서 신원 조회를 다 해서 네. 전과자가 있다 이러면은 그 판은 이건 도박이다 일시적 오락이 아니다고 일단은 뭐 추정하고 들어가는 거죠. 네. 예.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오늘 말이 나온 길에요. 이렇게 네. 뭐 화투를 가지고 하시는 분 말고 스포츠 운동하면서 뭐 축구 경기하면서도 야, 뭐 이번 게임은 뭐 얼마 내기다. 혹은 이제 뭐 이 골프 하시면서 이렇게 뭐 타당 얼마 이렇게 내기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많습니다. 이런 경우 스포츠와 관련돼서 돈 내기를 하는 거는 도박에 해당이 되나요? 결론부터 말하면은 네. 도박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도박이라 하면은 재물 걸고 우연한 사정에 의해서 재물 취득하는 경우를 갖다 우리가 도박이라 하는데요. 네. 그러면 이제 이 골프 같은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각자의 운동 능력에 따라서 결국은 점수를 따서 이기는 건데 예. 그러면 이거는 우연한 사정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은 매 경기라든지 매 홀마다 사실은 그 골프 같은 경우에 그날의 그 컨디션 그리고 그 결과가 예측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우연한 사정이 항상 그 스포츠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내기를 만약에 걸게 되면은 도박으로 처벌할 수 있고요. 다만 이게 뭐 한 번 해가지고 그렇지는 않겠죠. 지금 문제가 된 사안들도 보면은 아주 여러 번 상습적으로, 상습적으로 맞아요. 해가지고 도박으로 처벌된 경우거든요. 그냥 한 번 아는 사람끼리 가서 뭐 우리가 뭐 골프 같은 경우 자주 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네. 그냥 한 번 했다고 해서 뭐 도박이라고 보지는 않을 겁니다. 예. 예. 오늘 사례로 보는 생활 법률, 실제 생활 속에서 궁금한 얘기들을 아주 쉽고 재미있게 풀어주셨습니다. 노성현 변호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